손으로 닦아요. 정성을 다해서. 50대 중반의 청소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병원 복도 수십 명의 환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떨리는 손이 젊은 여자의 흰 구두를 향합니다. 빨리요. 청소부 교육이 대체 이게 뭐야? 내 명품부도 어떡할 거야? 30대 초반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지훈. 환자들에게는 천사처럼 친절한 간호사. 하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복받은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외곽 청음병원 분원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기성. 52살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품위 있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낡은 청소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천이 너덜너덜했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성은 차 안에서 정장을 벗고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안경을 벗었고 회색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음병원 본원 이사장 남기성이라는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차 트렁크에서 낡은 청소 카트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기성은 카트를 끌며 병원 후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본원으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분원 직원들의 태도 문제, 환자 무시, 갑질 의혹. 하지만 공식 감사를 나가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면담을 해도 모두가 입을 모아 부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은 결정했습니다. 직접 들어가기로. 청소부가 되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병원을 소유한 이사장이 지금 청소복을 입고 후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새벽 7시 병원 로비.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직원들. 모두가 바쁜 발걸음이었습니다. 기성은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훈. 32살의 간호사였습니다. 흰 가운이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쌌고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진한 아이라인과 선명한 립스틱.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쳤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기성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훈이 그의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성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병원 후문 경비실. 기성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민재, 64살의 경비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물병 하나를 손에 들고 기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 기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엔 좀 쌀쌀하니까. 기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병을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이 물병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웃었습니다. 구내식당 뒤쪽에 자판기 있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싶으면 거기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재는 손을 흔들며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기성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 병원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는 물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외래 대기실. 환자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성은 대기실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터질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환자 명단을 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기성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친절하구나. 오전 10시 복도. 기성이 복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걸레를 밀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점심때 카페에서 볼까? 지훈의 목소리가 명랑했습니다.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기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쿵! 지훈의 구두 뒤꿈치가 기성의 손등을 밟았습니다. 으윽! 기성이 신음을 냈습니다. 손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지훈이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성이 손을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면 어떡해요, 진짜. 사람 다니는 시간에.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지우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귀에 댔습니다.
아, 미안. 끊겼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성은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그는 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전 11시 경비실. 민재가 기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성이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민재는 경비실로 들어가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밴드를 꺼내 기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붙이세요. 청소하다 보면 손 다치기 쉬우니까. 기성은 밴드를 받아 손등에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챙겨줘야죠. 여기 사람들 다 바빠서 그래요.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근무하셨나 봐요? 15해 됐죠. 이 병원이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성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최민재.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호. 구내식당. 직원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기성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간단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저 멀리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샐러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온 청소 아저씨 봤어?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응, 아침에 봤어. 좀 나이 들어 보이던데.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윤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길래 그냥 지나갔는데 손 밟았나 봐. 헐, 미안하다고 했어? 지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청소하면 안 된다고만 했지. 뭐? 간호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어. 지윤은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안 그래?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기성은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화장실. 기성이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등의 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성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 7시. 주차장. 기성은 청소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차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관찰 기록 첫째 날. 이지윤 환자에게는 친절. 청소부에게는 무관심과 무례. 최민재 진심 어린 배려. 약자에 대한 존중 확인. 기타 직원 대부분 무관심. 기성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8시. 병원 로비. 기성은 어제와 같은 청소복 차림으로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에는 어제 붙인 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밴드 가장자리가 조금 말려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지윤이 동료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미쳤더라. 나도 봤어. 진짜 대박이야. 지우는 기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기성은 창문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녀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외래복도. 기성이 복도 한쪽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영수증, 사탕 껍질. 복도 끝에 휠체어 한 대가 있었습니다. 70살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간호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의사들은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기성이 다가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성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 저 끝. 지훈이 동료 간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성과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 모시고 가잖아.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 됐어. 괜히 말 걸었다가 민원 들어오면 더 귀찮아. 지우는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불편했습니다. 청소나 하지. 왜 환자까지 챙기는 거야? 오지랖 진짜.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좋은 사람인가 보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기성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오전 11시. 원무과 앞. 기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네, 환자분. 진료비 미납건인데요.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꼭 입금할게요. 그러시면 다음 진료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깍. 원무과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성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원무과 마이너스 환자를 숫자로 취급. 정호. 경비실. 민재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밥 2줄. 옆에는 작은 우유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성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자 민재가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세요. 혼자 먹기 뭐하니까. 기성은 잠시 망설이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김밥 한 줄을 기성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2줄 샀거든요.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니에요. 저 혼자 먹으면 배부르니까요. 기성은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손은 좀 괜찮으세요? 기성은 밴드가 붙은 손을 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바빠서 그래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여유가 없어요. 기성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일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민재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뭐, 가끔은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비슷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뭐,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성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응급실 앞 복도. 기성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꾹꾹 눌러 바닥을 닦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것이 나왔습니다. 환자 한 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들것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보호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의식 돌아오셨으니까 안심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그녀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기성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진심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자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 오후 4시 약국 앞 대기석. 기성이 의자를 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먼지를 훔쳤습니다.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5개, 6개. 손에 들기 벅차 보였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약봉지 하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성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가방에 넣어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성은 약봉지를 하나씩 노인의 가방에 넣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약국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기성과 노인을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청소나 하지. 쓸데없이.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컸습니다. 기성이 들을 만큼. 기성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후 5시 간호사실. 지훈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 청소 아저씨,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왜?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환자들 챙기고 휠체어 밀어주고 청소부 주제에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청소부 주제에? 동료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쨌든 좀 이상해. 뭔가 오지랖 같은 거?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가 보지 뭐. 요즘 보기 드문데. 그냥 칭찬해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6시. 주차장. 기성은 차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관찰 기록 둘째 날. 이지훈 환자에게는 진심.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관심. 이중성 확인. 원무과 환자를 숫자로 취급. 공감 부족. 최민재 체념 속에서도 따뜻함 유지. 결론 사람들은 상대를 선택해서 존중한다. 기성은 펜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이지훈, 너는 왜 그럴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병원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기성은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관찰의 날입니다. 증거를 확보할 시간입니다. 셋째 날 아침 7시 병원 후문. 기성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소복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기였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녹음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재가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기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외래 대기실.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성은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눈과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왔습니다. 이영숙 씨, 들어오세요. 50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옷차림이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환자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기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오전 9시 15분. 진료실 밖 복도. 기성이 진료실 문 앞에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꾹꾹 눌렀습니다. 귀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계속 드셔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약값이. 환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약값이요? 지훈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 요즘 일이 없어서요. 그래도 약은 드셔야죠. 안 드시면 더 큰 문제 생겨요. 처방전 드릴게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성은 걸레를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복도. 기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동료 간호사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환자 약값 부담된다고 하더라.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맞아. 우리 일은 진료지, 복지 상담이 아니잖아. 둘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기성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 중. 오전 11시 30분. 구내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귀만 열어놨습니다. 지훈이 동료 3명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고기 어때? 좋지.
오랜만에 소주 한잔하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성은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오늘 외래 환자 중에 약값 부담된다던 사람 있었잖아. 어떻게 했어? 지훈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처방은 해줬지. 근데 뭐.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3억을 돈은 있으면서 약값은 아깝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아.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지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솔직히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처방전 주는 게 우리 일이지.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기성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재가 기성 옆에 앉았습니다. 김밥 한 줄과 우유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 맛있으세요? 기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민재는 기성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기성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은 멀리 있는 지훈의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1시, 화장실. 기성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값이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도 약은 드셔야죠. 3억을 돈은 있으면서 약값은 아깝다는 거 아니야?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기성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후 3시 원무과 앞. 기성이 원무과 앞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진료비가 아직 미납이세요. 오늘 진료는 어렵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60살쯤 돼 보이는 여성 환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다음 주에 꼭 낼 테니까 오늘만 좀. 규정상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이요. 오늘 약 떨어져서. 제발이요. 원무과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저는 권한이 없어요. 다음 분. 환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기성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환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환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5시 경비실. 기성이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실 생각이세요? 기성은 손을 멈췄습니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좀 차가워 보여도 사실 다들 바쁜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손을 흔들며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기성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민재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저녁 7시, 주차장, 기성은 차에 앉았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관찰 기록 셋째 날. 이지훈 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 확인.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발언 녹음. 원무과 환자를 규정으로만 대함. 인간적 배려 전혀 없음. 최민재 여전히 따뜻함. 하지만 체념 속에 살고 있음. 결론 증거 확보 완료. 기성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 폭로의 날입니다. 넷째 날 아침 8시, 병원 로비. 기성은 오늘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흰 셔츠에 감색 넥타이,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를 힐끗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훈이 동료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성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모습만 봤으니까요. 정장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성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분원 회의실, 직원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원무과 직원들, 행정팀까지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왜 회의래? 모르겠어. 본원에서 누가 온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본원 이사장님이 오신대. 이사장님?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본원에서 오신 분인가? 지훈은 기성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청소 아저씨가? 비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은병원 본원 이사장님이십니다. 남기성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성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은병원 이사장 남기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네, 청소부요? 설마. 기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환자를 대하는지, 얼마나 동료를 존중하는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환자에게는 친절하지만 청소부에게는 무례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규정만을 앞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성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값이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3억을 돈은 있으면서 약값은 아깝다는 거 아니야?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성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지훈 간호사.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당신은 환자에게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보호자를 위로하는 모습,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기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에게는 무관심과 무례를 보였습니다. 제 손을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청소하면 어떡해요라고 했죠. 지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성은 손을 들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성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지훈 간호사는 즉시 정직 3개월 처분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그리고 원무가 팀장도 경고 조치합니다. 환자를 규정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원무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를 선택해서 존중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귀찮은 사람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 지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직 3개월이면 거의 끝이네. 그래도 자업자득 아니야? 녹음까지 됐는데.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라는 말. 너무했어. 그러게. 저런 말을 어떻게 해. 지우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오후 1시, 간호사실. 지우는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정직 통보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컵, 수첩, 립스틱, 사진 한 장. 그녀는 천천히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담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서. 괜찮아. 내 잘못이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3시, 경비실. 민재가 멀리서 기성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를. 이사장님이셨구나. 민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셨구나.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 오후 8시. 지훈의 집. 지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정직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 이지우는 환자 및 동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함.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귀 밑으로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9시 지훈의 집 알람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훈은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직 3개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동료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일 중, 화이팅? 사진에는 웃는 얼굴들. 그녀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전 11시, 부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고. 밥은 잘 먹고? 네, 잘 먹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알았지? 네, 엄마. 우리 딸 자랑스러워.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지우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2주일 후 오후 2시 카페. 지우는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료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쉬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래, 좀 쉬는 것도 좋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동료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기, 병원 분위기가 요즘 좀 그래. 무슨 말이야? 그 일 이후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야. 말 한마디 할 때도 눈치 보고.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또 위장해서 오실까봐 다들 겁먹었어. 진짜 무섭더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 나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오후 근무 있어서. 응, 그래. 가봐.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할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는 것을. 동료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는 차가워졌습니다. 3주일 후 오후 4시 병원 앞. 지우는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향했습니다. 출근하는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 한 동료가 지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료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건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넷째 주, 새벽 2시, 침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면 어떡해요? 3억을 돈은 있으면서 약값은 아깝다는 거 아니야? 우린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침 8시, 거울 앞.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뺨이 꺼졌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마트. 지우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앞사람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계산원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앞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앞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우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이구나.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장면이었습니다. 귀찮아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앞사람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지우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앞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천만에요. 오후 5시, 집, 책상 앞. 지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청운병원 남기성 이사장님께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로는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도 공허했습니다. 지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해. 이사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야 해. 진심으로. 밤 10시, 침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그녀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5째 주, 아침 7시, 무료급식소. 지우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초록색 봉사자 조끼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봉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배식 도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전 8시, 배식 시작. 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우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르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식이 계속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국을 좀 많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도 먹으려고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규정을 들먹였을 겁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우는 국을 가득 퍼서 드렸습니다. 넘칠 듯 가득.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오. 급식소 뒤편. 봉사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도 올 수 있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오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봉사 많이 안 오는데 감사해요. 담당자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배울 게 많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독거노인 가정 방문. 지훈은 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이 좁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0살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지훈이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난 혼자 잘 지내.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빨래를 갰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소부 아저씨가 느꼈던 마음일까? 기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모습, 손등에 밴드를 붙이고 있던 모습. 지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즘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괜찮으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무료 급식소. 지훈이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민재였습니다. 지훈은 놀라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도 그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훈 간호사님?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민재 씨. 민재는 웃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시는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지훈은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저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진심이 보여요. 지훈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국을 받아 자리로 갔습니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녁 7시. 집, 책상 앞. 지훈은 편지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펜이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께 저는 이지훈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할아버지의 눈물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청소부로 일하시며 느끼셨을 아픔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올림. 지훈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8째 주 오후 3시 복지센터. 지훈은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2달 가까이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지훈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한 분이 당신을 찾으시네요. 저를요? 지훈은 의아했습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센터 밖.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지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성은 그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하려고요. 제 잘못을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제게 더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기성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편지는 쉽습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기성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성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당신의 봉사 기록을.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일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식하고 청소하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도 20곳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약 사다 드리고 병원 동행도 하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성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지우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환자한테는 친절했어요. 미소 짓고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그런데 그건 제 직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의무였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아저씨한테는 그냥 무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추했어요. 기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달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다릅니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실수해요. 하지만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봐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기성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로 위장했는지 아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시려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맞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성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봤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지훈 씨는 진심으로 봉사한다고, 어르신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딸처럼 따른다고. 기성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최민재 씨도 만났습니다. 그도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더군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기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지훈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복직 면담입니다.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복직 면담이요? 네. 하지만 기성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를 계속하십시오. 복직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의사, 간호사만이 아닙니다. 청소부, 경비, 원무과 직원, 환자 보호자까지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걸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성은 차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성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해낼 거야. 꼭 해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저녁 7시 무료 급식소. 지우는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지우는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잘 됐네. 우리 아가씨 항상 행복해야 해. 할머니는 국을 받아 자리로 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진짜 행복이 뭔지. 밤 10시. 집. 거울 앞.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2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지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청음병원 본원. 지우는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심을 보여주면 돼.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이사장실. 기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엄숙한 표정.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지훈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성은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기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2달 동안의 봉사활동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복지센터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더군요.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지훈 씨는 매일 성실하게 출석했으며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배식뿐만 아니라 청소, 병원 동행, 말벗까지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녀를 딸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기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을 봤습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왜 진심입니까? 복직하고 싶어서 하는 쇼가 아닙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외로워서 힘든 거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봐주길 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누군가 제 진짜 모습을 봐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진짜 모습이 추하다는 걸 이사장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기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성하는 건 쉽지만 지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는 지훈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은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지속하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숙제니까요. 기성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복직을 허가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분원이 아닙니다. 본원입니다. 본원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배워야 합니다. 기성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지훈 간호사. 지훈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본원 간호사실. 지훈은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지훈 RN.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2달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지훈 간호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둘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지훈은 멈춰 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 이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소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10시 외래 진료실.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값이 얼마나 할까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입니다. 환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원무과에 문의해 보니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대요. 신청하시면 약값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진료 끝나고 저 따라오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지훈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민재였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가갔습니다. 최민재 씨, 같이 먹어도 될까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훈 간호사님? 복직하신 거예요? 네. 오늘부터 본원에서 일해요. 지훈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됐네요. 민재 씨 덕분이에요. 그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간호사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둘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간호사 경비랑 밥 먹네? 신기하다.
보통 그러지 않는데.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지우는 가운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청소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내일 봐요. 지훈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 기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이사장님, 기성은 그녀를 봤습니다. 첫날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소부에게 인사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도우려 하고 경비와 식사하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이 말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변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직업이 아니라 사람으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지훈 간호사. 지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저녁 7시 무료 급식소. 지훈은 오늘도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퇴근 후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왔어? 센터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도 배식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복직했다며? 축하해. 네,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 아가씨 앞으로도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지우는 국을 가득 퍼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밤 10시. 집, 침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아.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살아가자. 진심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지훈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던 간호사가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이 됐습니다. 직업으로 웃던 사람이 마음으로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사 앞에서는 예의 바르지만 후배에게는 함부로 대하진 않나요? 손님에게는 친절하지만 배달원에게는 무례하진 않나요? 가족에게는 따뜻하지만 낯선 이에게는 차갑진 않나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만 예의 바른 건 예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편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건 친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이익이 없는 상대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당신은 서비스 직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당신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았나요?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상대를 향한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이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